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2시간까지인데 그렇게 바쁘실 시간과 또 나도 식사하시고 나들할 시간에 두 시간씩 꼭꼭 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 한 10분, 20분 이렇게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3시 반까지 제가 맞춰드렸어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아마 갖고 계신 자료는 한 70페이지 저쪽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자료는 한 16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더 많이 가까웠거든요, 자료를. 자, 편하게 오늘 도시재생이라는 거 정말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이거 처음이다 이런 거 없으시죠? 그래서 완전 도시재생이 뭔지 요 얘기는 조금 빼놓고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계신 건 어떻게 하고 계시고 최근에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강점을 찍고 계실지 그리고 다른 시군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로나 해제의 재생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별도로 받을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중간에 혹시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메모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어제 오늘 시작된 건 아닙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재생 사업이 시작됐고 2010년도에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의 약칭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건별로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한번 보면 실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 R&D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60년도, 70년도부터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화두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이 무언지 연구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의 범위가 있고 법의 범위가 있습니다. 딱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겨나기 이전에도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재정비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도시재생을 어부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들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시재생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마을 만들기로 해서 원래는 정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작이 됐었다라고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미 재생에 관련된 법이 시작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됐고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많이 뽑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내려온 정권이 윤석열 정부까지도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무엇인가컨대 새로 오게 된 이명박 정권도 이명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쳐다본다는 얘기가 새롭게 올 정권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죠. 이름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로 바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으나 새로 오게 된 정권도 재생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생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좀 딱딱할 겁니다. 딱딱할 건데 아무튼 이런 법 체계에 의해서 재생사업이 시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우리 폐쇄 사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조금 딱딱한 용어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많이 들어보시는 도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가 그런 면적 안에서 예를 들면 이 강당만큼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놨다면 이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거기서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주제로 각 부처별로 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기반을 해서 국토부에 사업 모아서 하고 있고 지방도 유사한 형태로 지방에 도에 있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우리 전담 조직인 지역개발과가 있고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센터가 있고 지역민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그런 인력들이 꾸려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도시들이 쇠퇴하게 되면 쇠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 결국 낡고 노후화되고 조금은 쓸모가 떨어진 걸 고쳐 쓰거나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낡았는지 갖고 일년에 우리 여기가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각각 원하는 바가 달라요. 그쵸? 나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도로가 너무 엉망인 거라가 차를 끄시는 분은 먼저 불편할 거예요. 그쵸? 근데 난 내 집 앞에 나왔는데 깔끔하다고 난 내 집 앞에 불 켜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쵸? 누구나 다 다를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우리 물론 이제 사업비가 뭐 100억, 200억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고쳐주면 너무 좋죠. 심지어 쟤네 집 말고 우리 집 먼저 해주면 너무 좋죠.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물론 땅 파고 건물 올리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이제 먼지 날리고 시끄럽고 심지어 쟤네 집 앞에 생기고 우리 집 앞에 안 생기면 내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구역을 좋아지는 데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현황조사에서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부천해법 사업, 여기 부천에도 지금 활성화 걸려있더라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뭐 이런 것도 받아오고, 그죠? 해관부의 무슨 사업도 받아오고, 저기 뭐 해수부의 무슨 사업도 받아오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도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이 있죠? 무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무한군 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뭉치고 뭉쳐서 우리 동네가 결국 다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1, 2년 사이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중국 요 페이지가 거기 세분이 있나요? 그죠? 여기 아마 2018년도에 보시면 특별 1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지진 났네요. 네. 포항이 이제 재생사업을 하나 줬거든요. 특별히. 네, 근데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잖아요. 올해 이제 뽑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올해 특별 2개가 더 생겨날 겁니다. 특별 2개. 뭐냐면 이번에 산불들 엄청 많이 났죠. 네, 전국의 산불들 이제 다 조사해보니까 국토부에서 줄 수 있는 산불 피해로 이제 전국에 2곳이 선정됐어요. 경상북도 청송군 그리고 경상북도 영덕군 2개가 이게 올해 선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유형이긴 하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이제 공료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9월 정도에는 우리 일로랑 해제도 제출은 될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 사업과 해방 사업과 이런 사업을 해서 국토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우리 동네에 최소한 좀 없는 기능을 우리 동네에 만약에 노인정만 한 10개 있다 건물 또 노인정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까 현황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황조사
물론 이제 없는 지역 농협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이제 재생산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있는 것들만큼 최대한 이름이 너무 도저히 없어서 물론 이제 뭐 영화관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건 못 느꼈지만 근데 영화관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광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진 거에 국토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던 계획들도 우리 동네 결핍한 것들을 잘 조사하셔서 우리가 옆 동네 광주 안 가고 어디 뭐 목포 안 가고 무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뒤에 들으면서 너무 많아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우리 법부터 말씀드린 이제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상품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먼저 자연자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데 많이 가죠. 그래서 특정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재생사업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남원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춘향이를 뽑는데 TV를 하더라고요. TV에서 춘향이를 뽑더라고요. 뭐 진선미, 숙현 뭐 이런 거 뽑더라고요. 5분을 뽑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때 뭐 미스코리아도 뽑고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방송을 안 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머지 또 방송을 해서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왜 했냐고. 아무튼 그런 결국 우리가 그런 춘향이라는 이게 예쁜 여성분들을 이런 표현보다는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지역의 스토리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유머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들도 재생사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김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상품자원을 활용할 수 있죠. 우리 여수만 갓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갓김치 하면 첫 번째는 떠오르는 게 그냥 대명사가 여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우리 무한은 대명사가 양파죠, 양파. 또 뭐 있어요? 시금치도 있어요. 마치 양파 잘 접시로 먹고 맛있더라고요. 저희 양파 이렇게 큰 거 하나 한쪽으로 떼보면 여수 가면 사람들이 갓김치 한번 그 거리 가서 갓김치 사먹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축제 서비스 자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령 뭐 대전에서 가깝긴 한데 보령 머드축제 이제 전 세계인이 찾아오죠. 네. 열심히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 관광객이 없었는데 열심히 꾸준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런 공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에 가서 갔다 오는 게 소원이거든요. 네. 아직 소원을 못 이뤘는데 저게 한번 유명한 자원을 활용한 게 강릉에 가보면 아르테미지엄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야간조명을 활용한 아르테미지엄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재생사업에도 유사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강릉에 유명한 게 커피가 유명합니다. 테라로사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의 본 매장이 강릉에 있고 강릉 분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재생사업에 테라로사 분점을 내기로 하고 강릉에 또 유명한 게 초당 순두부마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순두부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젊은 분께 질문 드렸지만 SNS 하시면 인스타에 순두부 젤라또 아이스크림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두부 가지고 우리 베스킨라빈스 31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거 못지않게 가짓수가 많게 순두부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데 엄청 맛있어요. 저는 매년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우리 올 하반기에 일로하고 해지하고 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아까 지금 계획서 필요하다고 했죠? 그 계획서를 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행정에서도 쓰시겠지만 이 완도 계획서를 올해 이제 일로하고 해지하실 수행사에서 쓰셨어요. 선정이 되셨어요. 전국에서 2등한 사업 계획서예요. 전국 2등한 경험이 있으시고 이제 올해 하반기 쓰실 거라 올해는 전국에 1등 하시겠죠. 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섬이었어요. 섬. 근데 섬이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제목에 이제 다시마를 좀 강조했잖아요. 이 동네가 다시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많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원래 다시마를 먹는다고 하죠. 전북이 많이 나오는 공장이 보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라면의 진심이잖아요. 라면에 다들 막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라면이 언제가 가장 맛있는 거 아세요? 배고플 때. 또 바닷가에서 먹을 때, 그죠? 베이비에서 먹을 때, 또 뺏어 먹을 때, 자주 뺏어 먹을 때. 근데 그거를 우리 느낌이 가장 맛있을 때 라면은 어제 튀긴 라면을 오늘 끓여 먹어요. 그래서 구비가 작년 재작년에 구비 공장에서 어제 튀긴 라면만 가져다 오늘 끓였다. 그거 베스트예요. 실제 그 물리적으로 그 면은 가장 쫄깃쫄깃하니 어제 튀긴 라면을 오늘 먹는 거예요. 라면에 유통기한 있잖아요. 우리 유통기한이랑 막그 특히 밀가루 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난 맛없잖아요. 근데 어제 튀긴 라면이 맛있대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번외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부산에도 국제 영화제입니다. 와보신 분들 있을 건데, 비프거리라고 하는, 우리 부산에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비프거리에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 가면 거기 연예인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프린팅 돼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거의 음악제로는 거의 그 수준이랍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화했던 게, 우리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드라마 다시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넷플릭스 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새 TV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재생사부터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음악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OTT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면서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구체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무한대급 계획을 꾸리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담아왔고요. 또 경천하고 의령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령군에는 여기도 이제 첫 해야 되진 않았는데 여기도 첫 해야 되진 않고 두 번째 해야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령군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아니죠. 의령 생소하죠. 저는 대한민국에 의령이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너무 촌놈이어가지고. 근데 의령이 유명한 게 얘기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의령 소바 있죠. 우리 요맘집 계절에 시원하게 먹는 소바가 의령이 원래 원조래요. 그분들이 와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망개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떡인데 무슨 이파리에 쌓여있어요. 찹쌀떡처럼 생긴 게 이파리 안에 쌓여있어요. 맛있습니다 그거. 망개떡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데 대한민국에 어디나 유명한 소머리국밥이 유명하다고 하십니다. 관광객들한테 그걸 먹으러 오겠습니다. 첫 해 이제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죠. 이거 우리 뭐 6시 될 거라고 오세요 뭐 이러면서 안 가죠. 근데 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뭐냐, 우리 바로 구역의 옆 동네에 아이들 초중생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연간 45만 명이 온대요. 45만 명이 꼭 온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건물에다가 식당을 안 만들기로 약속을 해요. 45만 명이 왔는데 식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 동네 와서 먹어야만 하잖아요.
꽤 만들었어요. 아까 어디는 농심이랑 약속하고 어디는 테라로사랑 약속하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건물이랑 약속을 했어요. 식당을 안 만들기로. 이제 애들이 혼자 오지 않죠. 엄마 아빠 손붙잡고 이제 2명 3명 오는 거예요. 45만 명이 90만 명이 되고 18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내용을 바꿨고 원래 길을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애들이 많이 오니까 애들이 뛰어노는 길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했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역에 어디를 또 갈 수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연간 방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봤고, 실제로 아까 식당을 안 만들었죠? 우리 거점, 우리 항상 거점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건지 만들어서 협동조합원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요. 반찬하고 도시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원들 오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분들이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락 프라이스로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 배달 가기로 했어요. 아까 그 동네에 그럼 우리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옆 동네 아까 앉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점에서 매달리고 놀고 거물벽에 실내에서 뛰어놀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간 애들이 여기서 한 번쯤 오게끔 만든 거예요. 차별화를 둔 거죠. 그런 계획들을 좀 구체화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울산 북구인데 폐철도를 활용해서 여기 전부 공원화하는 컨셉이에요. 전부 공원화. 뉴욕의 맨하튼처럼 공원화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옛날에 아카이브하거나 주인분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지역의 아이템들을 굿즈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뒤에 빼놨거든요. 청도 같은 경우는 읍성을 활용해서 우리 경주에 올라가 보면 젊은 친구들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여기도 그런 컨셉으로 젊은이들 한복 입고 한옥을 체험하고 한옥에서 자고 갈 수 있게끔 큰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유명한 게 반시, 홍시 말고 큰 컨셉은 모노레일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기저기 가면 모노레일을 타고 스팟을 내릴 수 있게끔. 근데 그 스팟 중에 하나가 여기가 에코월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그래도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요걸 찍었거든요. 이거 슈퍼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막 기억 상실증 같은 데 좀 걸려가지고 맨바닥으로 돌아다니는 동네가 여기라고. 그래서 관광객이 20만 명씩 온대요. 그런데 요즘 여기 중간에 아자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자게가 견훤의 아버지가 아니라 백제를 만든 견훤의 아버지가 아자게예요. 근데 여기가 충남 예산시장처럼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에 많은 사람들 막쭉 서있잖아요. 그 투가 여기 만들어진답니다. 투가 물론 요즘에 이제 백종원 씨가 속대표로 나라를 가고 있지만 활용해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수명 공간에 공원화하고 그 편백나무가 이분들 패션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최초로 삼성이래요. 60분을 갖고 오셨답니다. 최초로. 그리고 대목장 아세요? 대목장? 아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었죠? 대목장 하는 분들은 쉽게 표현하면 집을 만드시는 분들 대목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3대 대목장 중에 한 분이 여기 분이래요. 그리고 그 대목장에 삼남이 소목장인데 소목장이 이런 책상, 의자 만드는 사람이 소목장인데 그 현장에 계신대요. 애기들이 오면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애들이 같이 뭘 만들고 놀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런 큰 컨셉으로. 그리고 여기 보혜양주 공장이 여기 갑니다. 보혜양주가 소주 만드는 회사죠. 물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런 내용들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지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빌라가 빼곡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우리 아마 수박해서 못 살 거예요. 무화과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아파트들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들어갈 수 없는, 왜 들어갈 수 없냐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해야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아파트 생겨지려면 20년씩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후 저축 주거지가 많이 있는 곳을 수통을 좀 튀어주면서, 그러니까 오래된 건 없애면서 새로 지어주면서, 새로 지어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살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얼마나 죽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 하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도 좀 넣어줘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차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넣어주고, 여기도 똑같게,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운동시설을 나가려면 저쪽까지 집하러 가지 않게 여기에 넣어줘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뉴빌딩에서 생겨났을 때 약간 슬로건 아닌 슬로건은 뭐냐면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 공간들을 나라 돈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쉽게 표현드리면, 왜? 그런 빌라들이 지어져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까요. 자, 조금 전까지의 재생사업은 제가 여기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말씀드렸죠. 거기는 아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다 놀러 오는,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컨셉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재생사업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빨간 글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면 재개발이 안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전면 재개발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 여기에 하다못해 막 몇천 세대 짓고 분양이 다 되어야지만 선택표현으로 건설사들에서 돈 좀 남을 텐데, 여기 뭐 해봤자 많은 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런 동네에 너무 빼곡하게 살기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좀 뭔가, 아까 공원도 주차장도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걸 나라 돈을 할 테니 민간 개발, 주택 공급들을 하셔라 하는 사업이라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뭐 무너지는 주거 사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6, 7억씩 하는, 심지어 서울에서 2, 30억씩 하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이런 동네에 만약에 이게 이제 얘가 신축이라고 가정하고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가이드라인 부분이라 오늘 주민분들께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요거만 봐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축 주거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을 맞춘 우리가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에 이게 중간에쯤에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마을을 꾸미는 거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을 재편해서 하고 10년 동안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3년 만에 내려올 줄 몰랐고요. 3년 만에 내려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